네, 곧 2024학년도 꿈꾸는 교육 공동체 입학 설명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입학 설명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게 된 체육교사 오윤록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꿈꾸는 교육 공동체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세 번째 입학 설명회를 드림에 감사합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가 진행될 때 자정하셔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주의 계획에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만이 저희의 왕 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꿈꾸는 교육공동체 입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꿈꾸는 교육선교회 대표 목사 고형욱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뜻밖에도 학교였습니다. 왜 학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교회가 학교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교육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의도냐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도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의도라면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지금의 교육은 인간 중심적 믿음을 기초로 하기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부속품을 만들려는 의도이기에 이 사회 가운데 하나의 부속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교육의 모습은 한국 사회 가운데 만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꿈꾸는 교육 공동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교육은 이 시대의 교육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교육이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꿈꾸는 교육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교육 공동체 교장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부모님들 또 학생들 모두 반갑고요. 네, 저희 이 자리에 모인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저희는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이 시대가 교회가 그렇게 인기 있는 종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좋다고 하는 수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찌 보면 옛날 것인 것 같고 오래된 것인 것 같은 기독교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실까 고민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또 같은 색깔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살짝 어떤 분이 오셨나 보시면서 눈웃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늦게 교육에 대해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육의 이야기들을 보는데 뭐 다양하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문장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은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가치 있는 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예, 머리가 벌써부터 아프시죠? 네,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단어는 가치입니다.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아무거나 배우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배운 학습자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이런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면요, 교육은 절대로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교육이란 건 없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냥 아이들은 지식을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어떤 가치가 들어가 있고 무언가가 아이들의 그 지식과 함께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보내는 학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들과 노는 중에도 어떤 부분에선 선배들에게 교육이 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휴대폰 속 세상에서 엄청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 입학 설명의 첫 번째 부분이 교육 신념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라는 이곳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저희 학교의 엠블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전혀 유명하지 않은 저희들만 쓰고 있는 엠블럼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나갈 때 이 그림을 가지고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신념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학교의 첫 번째 교육 신념은 이것입니다. 존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어찌 보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을 담고 있는 한 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사과나무는 당연히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감나무에선 감이 맺혀질 거를 저희는 기대를 하죠. 사과나무가 열심히 나는 사과를 맺어야지 해가지고 사과를 맺는 게 아니고 난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맺혀지는 것이고요. 사과나무 중에서도 좋은 사과나무는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좋지 않은 나쁜 사과나무는 좀 비실비실한 열매를 맺겠죠. 결국엔 그 존재가 맺혀지는 열매를 좌우한다는 건 그것이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첫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존재일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맺혀질 열매가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가 믿고 있는 바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실 이 믿음을 저희 학교의 교육 신념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어떤 모습이 저희에게 닮아져 있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모두가 탁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탁월함을 향한 열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탁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그렇게 잘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바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저희 성경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걸 가만히 보다 보면 다스리는 자이고,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지음 받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신념에서 또 하나 숨어 있는 저희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의존적이라는 말이 근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기대야 된다는 거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체적이어야 되고 자기 주도적이어야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100% 의존자가 돼야 된다는 것,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것이 저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멋진게 지음받은 그런 존재인데 왜 그렇게 안 보이지? 또는 사실 아이들은 아직 커나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잖아요. 왜 나도 하나님의 형상일 텐데 왜 나는 이렇게 탁월하지 않은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 교육신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가리워져 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가지고 있는 어떤 죄로 인해서 무언가 때가 껴 있고 반짝반짝 빛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 교육 신념입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게 뭔지 설명하기에는 제가 적합한 사람은 아니고 또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니지만, 저희가 교육 신념에 의해서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지음받은 존재라고, 의존적이어야 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그런 의존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는데 혼자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되고, 나조차 다스리지 못하고 항상 돈에 끌려 살고 명예에 끌려 살고 성공에 끌려 살고 욕망에 끌려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인데 사랑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도망칩니다. 회피하고, 또 사랑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먼저 공격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죄로 인해서 가리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엔 열매 없는 인생이 되게 되고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저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는 정반대로 너무너무 부럽게 부자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변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죄로 인한 결과이다라고 믿는 것이 저희의 교육 신념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습관을 제거하게 되면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원래대로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교육 신념을 가지고서 존재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교육을 존재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존재에 가장 중심을 둔 교육을 하겠다라는 저희 학교의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존재 교육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교육의 신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대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입학설명회를 홍보하고 알리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만나셨을 수도 있을 저희 캐치프레이즈 중에 진짜 나와의 만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이 야 너는 잘났으니까 잘생겼으니까 멋진 사람이야, 너는 예쁘니까 멋진 사람이야, 너는 좀 잘 안 생겼네, 별로인 사람이네, 너는 부자가 아니니까 별로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체성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 그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 교육이 갖는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담을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동참해서 만들어가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저희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것이 성공보다 더 큰 이야기라는 것의 정체이고, 이 성공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함께 자신의 꿈으로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존재교육이 갖고 있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고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멋진 나무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또 가져야 될 토양으로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의 교육의 요소입니다. 저희의 교육의 요소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정체성 교육, 그리고 지식 교육, 역량 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 이제 뒷부분에 있는 순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큰 틀만, 큰 흐름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체성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재형성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에 노출이 돼 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정체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로잡도록 돕는 것이 정체성 교육이고, 또 저희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네, 저희가 야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밤 10시, 11시가 돼도 뭔가를 집어먹는, 알지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전혀 다른 갈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 갈망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망을 다시 형성하는 것이 저희 교육에서 정체성 교육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이야기라는 것과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부분을 더 큰 이야기를 통해서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패턴을 바꿔서 내 몸을 바꾸고 몸이 바뀌면서 우리의 또 정신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저희 수업 속에서 이제 또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수업 시간 속에서 저희가 구현이 되고요. 수업은 크게 성경 수업과 또 기독교 세계관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경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께서 앉아 계시는 이곳 꿈꾸는 교회에서 교육자님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정말 정성 들여 몇 년을 걸쳐서 만들었던 스토리텔링 중심의 성경 이해 방식을 저희 학교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곳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저희 이 교회 이름이 꿈꾸는 교회이다 보니까 제 주변 분들이 혹시 좀 이단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꿈꾸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강남로회 소속의 정통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만들어진 성경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기독교와 세계관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Let's Ace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기초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또 세계를 이해하는 것, 세상을 이해하는 것, 이러한 공부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안에서 세계관을 볼 수 있게 된 아이들은 조금 고등학생 나이쯤이 되게 되면 더 깊이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과 또 습관 훈련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정체성 수업, 또 영적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되는 아이들의 습관 훈련 수업, 이런 것들은 저희 지금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우리 아이들과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습관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 생활지도 쪽에서 습관 훈련이라는 것과 또 신앙 훈련이라는 것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 말씀 묵상이나 채플,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습관 훈련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미 알고 오셨을 것 같은데 미디어 훈련이라든지 또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잘 지키게 하는 이런 훈련,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예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고등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정말 인생을 붙잡을 수 있는 자기만의 가장 큰 죄의 습관들을 다루게 되는 킹핀 습관 훈련 이런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미디어 훈련에 관련된 것도 이제 이후에 또 더 설명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미디어 훈련은 저희 학교의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아이들의 존재를 바꿔 나가는데 있어서 아이들의 생각 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나 또 신념 그리고 생각들을 바꿔 나갈 때 사실 지금 세상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굉장한 잡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단절시키는 목적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조사 결과를 봤는데 요즘 중학생 아이들이 하루 평균 그 휴대폰을 이렇게 보는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중학생들이 평균 한 8시간이 좀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은 제가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봤더니 고등학생은 더 많아져서 10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략 생각해 보면 잠자는 시간이랑 수업에서도 잘 수도 있는데 수업 받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께서 아무리 훌륭하신 부모님이라도 자녀들과 대화를 하루에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나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듣는 그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혹시 깨어서 잘 듣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휴대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인드 쉐어는 휴대폰 속 세상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이야기를 보겠죠. 네. 그래서 우리 미디어 훈련은 이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미디어 자체가 악은 아니잖아요. 미디어는 정말 좋은 도구이고 저희가 잘 써야 될 도구인데 잠시 보류를 하고 아이들이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함께 연습해가는 것이 저희 학교에서 하는 미디어 훈련의 방향입니다. 이후에 더 자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지식교육 부분입니다. 이것도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식교육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교과 수업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들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대안학교라고 해서 대충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이 설렁설렁 놀면서 배워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희 학교에서 지식교육이 설렁설렁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지식교육은 저희 존재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 훈련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부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하기 싫잖아요. 그지 얘들아? 그지? 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죄의 습관, 저희의 안 좋은 습관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매 수업 일지를 써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가르쳤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내 수업 속에서 이런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라는 것을 적어주세요. 참 재밌는 건 선생님이 다르고 과목이 다른데 정말 비슷한 이야기가 한 아이에게서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이렇게 쓰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해서 암산을 하면서 수학 문제를 풉니다. 이 친구는 영어 시간에 가면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머리로 외웁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에 가서 태권도 품새를 외워야 되는데 머리로 외웁니다. 몸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이런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이걸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저희 학교 속에서 학창 시절에 보였던 이 모습 나이가 들면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보였던 모습이 대학교 가면 그대로고 회사 가면 그대로고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이것이 바꾸지 않으면 저희 아이들이 앞으로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정말 갉아먹을 수 있는 도구가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훈련은 이러한 존재훈련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량교육인데요. 역량교육은 이제 학교 밖을 나가기 위한 준비를 아이들과 같이 하는 교육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비전 트랙과 현대적 지식 트랙이라고 해서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비전 트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러면 날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뭐가 하나님 나라야?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야? 라는 고민을 사실 아이들이 먼저 하지는 잘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고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면 좋을까? 넌 뭘 잘하지? 넌 뭘 좋아하지?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뭐 그 과정 중에 여기 이제 비전 탐색이라고 적어놨는데 저희가 수업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는 방법론을 전문가께서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이런 방법론도 가르쳐주고 또 미래의 직업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자신이 관심이 있어하는 것을 정하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거기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기만의 미래를 그려보고 그걸 사람들한테 발표하고 이제 이런 수업들을 해보는 건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고 어디에 관심 있는지 찾아가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 역량 교육의 부분입니다. 또 다른 토양의 한 부분은 이제 결국 교육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학생이 바르게 멋있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과 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울타리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뭐 이 생각에는 다른 생각 가진 부모님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꿈꾸는 교회가 저희의 울타리가 또 되어 주어서 학교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도와주고 또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하는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제 실제로 이 교육을 해야 되는 주체는 결국엔 학교에서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는 거고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세 주체가 함께 교육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중에 한 부분이라도 어긋나면 죄송합니다. 어긋나면 이 방향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막 얘기하는데 집에 갔는데 어떤 아버님께서 야 그건 좀 너무한 것 같다, 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이들은 귀신같이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꼭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징계를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서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는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따가 이제 또 한 학부모님께서 또 직접 경험하셨던 이야기들을 나눠 주시겠지만 정말 아주 좋은 말 인텐시브한 부모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에 두세 번씩 시간을 내주시고 또 저희 학교에서도 같이 해서 매주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매주 진행이 되고 이제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한 학기 한 번은 한 달을 주제를 잡아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부모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가지고 어떤 인재를 만들고 싶은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영성 그리고 창조하는 지성 함께하는 인성을 가진 인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앞자만 따서 코드 에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도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입학하시게 되면 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경상도의 상주라는 곳의 한 마을에 가서 감을 따고 꽃감 만드는 것을 돕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함께 이것을 준비할 때 뭐 계속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가는 당일에 한 선생님께서 이제 독감에 걸려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가는 상황이 되시고 봤더니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감기 기운을 호소하고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 어떡합니까? 가야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저희에게 이야기하셨던 숙소와 관련된 게 또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저기 누워 있는 친구가 보일 텐데 저렇게 교회 바닥 예배당 바닥에서 자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과 여자 학생들은 이제 마을에 계신 또 다른 집에 가서 자야 되는 상황이 됐고 몸은 아프죠. 잠자리는 불편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제가 불평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아파서 약 기운에 해롱해롱 되다가 그 해롱해롱됨을 가지고 와서 개그를 하고 애들을 웃기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해야 되는 그날이 됐는데 갑자기 언제 아팠냐는 듯이
신나게 일을 하고 거기 계신 거기 계신 어르신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반갑게 뭐 인사를 하면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우리 아이의 모습을 봐도 옆에 이제 감 깎는 기계인데 이걸 하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정말 계속 와가지고 잘생겼네 총각 이러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이 너무 싫었대요. 근데 티 하나 내지 않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즐거워하는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고 또 끝나고 이 아이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또 좋은 생각을 갖게 됐다라고 목사님께 전해 들었고 또 목사님께도 또 위로를 전해드리고 저희도 여러 가지를 배우고 오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재밌게 지내는 모습 또 이런 어른들과 함께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자라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도 쉽지 않은 일을 이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돼가고 있냐면 아프고 고통인데 거기서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고요. 불편한 상황 속에서 거기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고요. 낯선 사람들과도 말을 섞고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그곳에 계신 목사님의 말에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인재상이 이미 되어가고 있다라고 느꼈고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너무너무 잘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은 어떤 열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냥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도 이제 겨우 2년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저희 학교에도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잘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이렇게 성장하는 속도는 저는 계속 빨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게 되었을 때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점점점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가고 있고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까지 갖게 되면 가야 될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남들과 경쟁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랑 싸우고 있거든요. 그치 얘들아 힘들지. 근데 이 싸움에서 이긴 경험을 한 이 친구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야 될 방향까지 정해지면 당장 출발할 때는 졸업하고 출발할 때는 남들보다 조금 뒤처져서 시작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달려갈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의 10년 뒤, 20년 뒤 기대가 됩니다.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도 부모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내가 좋아하던 모습도 있었지만 좋아하지 않던 모습들도 있었는데 그 모든 걸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저희에게도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그 죄의 습관을 물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신 부모님들 있다면 저희도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깔끔한 프로젝트와 멋있는
강의로 교육 공동체의 교육 신념과 방향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아이들의 모습과 목소리가 담긴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교육 공동체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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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학교는 하나님과 가장 매우 밀접하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침 말씀 묵상이든 체프를 하든 어떤 수업이든 학교에 있는 곳에 한해서는 항상 이제 저희의 신앙과 저희 안에 있는 죄의 습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토대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채플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채플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학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인데, 학교와는 다르게 기독교 세계관이나 뭐 정체성, 영적 전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저희를 위해 받으셨던 고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주변 이웃분들에게 이렇게 감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눠드린 활동도 있었어요. 조금 특색 있는 수업이 있다면 EC 수업인 것 같아요. EC 수업은 선택 수업인데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정점을 살려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진로나 관심사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미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생은 음악을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관련해서 편집법이랑 뭐 촬영법 뭐 이런 것들 배우고 있고 과학이라는 과목을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창조 원리 안에 결국엔 과학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저희는 사회에 나가는 일을 할 거고 그 전에 저희 학교 다니면서도 뭐 그런 활동도 있고 그렇게 진로가 다 다른 학생들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신경 쓰고 계속 챙기는 것 같고요. 이 비전 탐색 시간 안에서 자신의 진로를 더 뭔가 빌드업 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 같아요. 여러 활동들, 수업 시간에서도 저희가 뭐 발표 준비나 뭐 프로젝트 준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것들이 일단 다 학생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주도해서 동아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사실 처음에 부츠 동아리 할 때는 이게 나올까? 이랬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했구나 하는 뿌듯함과 저는 특별히 N2M 영상 동아리 팀장이었는데요. 애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서 되게 팀워크도 늘었던 것 같고 리더십을 키울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타운홀 미팅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쪽은 소통의 시간이라 해야 되나. 항상 뭐 5분 스피치야. 지금은 1분 스피치인데 1분 스피치를 하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함께 얘기도 하고 일종의 제도를 만들기도 했었고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 학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문화활동이라면 어디 뭐 미술관도 많이 갔었고 박물관도 여러 곳 갔고 또 어둠의 대화라던가 또 민속촌이라던가 또 뭐 그 요한복음 뮤지컬 뭐 그런 것들을 문화활동으로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비전 트립을 가서 그리스, 터키를 돌고 왔던 게 가장 기억에 잘 남았어요. 일단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넓은 세계를 지으셨구나를 느꼈고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다른 세계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느끼기 위해 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 크시구나. 저희에게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매년 가을마다 가는 상주 선교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독감 일소를 도움으로써 저희가 선교를 하는 일정인데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계신 섬기러 갔지만 반대로 저희가 섬김 당하고 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기억에 남는 활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의 주인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저희에게 주어진 장점은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입어도 같이 상처를 입고 같이 성장을 해도 다 같이 성장을 할 텐데 조금 더 영적으로 보살펴 주시는 또 다른 부모 같은 느낌이랄까요. 일반 학교랑은 명확히 다른데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없는 게 진짜 많고 이게 없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걸 진짜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라서 학교 와서 경험을 해보면 와, 저 누나가 했던 말이 저 언니가 했던 말이 이런 거 아니구나 느낄 수 있으실 것 같고 일단 들어가 보세요. 아, 네. 맨날 애들 체육 수업 할 때는 이런 성숙한 애들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좀 감동적인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어서 교감 선생님과 학부모님을 모시고 교육 과정 및 생활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4학년도 입학 설명의 교육 과정에 대한 간단한 간담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담회 진행을 맡은 한예지입니다. 앞서 진짜 나와 만나고 성공보다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되는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교육 철학과 그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런 교육 철학이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운영되는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교육 과정에 관한 질문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학 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통해서 받은 질문들과 그동안 입학 설명회 가운데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모아서 질의응답하는 작지만 알찬 간담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총 7가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를 성심성의껏 답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꿈꾸는 교육공동체의 수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신혜조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소리가 좀 작네요. 네. 다음은 꿈꾸는 교육공동체 10학년의 이희원 학생과 7학년 이규현 학생의 아버님인 이남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셨을 질문과 그 답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존재 교육의 가장 큰 강점이자 장차 입학을 앞둔 신입생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살짝 두려워하는 미디어 훈련입니다. 사전 질문에서도 집에서도 휴대폰 사용이 안 되나요? 단절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컴퓨터, 인터넷 검색은 되나요? 등등의 질문이 많았는데요.
두 아이의 미디어 단절 훈련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신 아버님께 미디어 단절 훈련에 대한 실질적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체감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미디어 훈련이라는 관련된 것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저희 집안에서는 저와 자녀들과 계속 투쟁하고 있는, 각자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부모들이 일반 학교와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훈련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학교에서는 오히려 미디어를 더 선호하고, 또 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뭐 패드 같은 거를 그냥 중학교에서는 무상 지급하고 그걸 수업하고 교과서가 이제 없이 그것만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은 학교에서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가장 또 걱정하고 또 많은 싸움하는 부분이 또 미디어일 것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제 아는 분들하고도 자녀들에 대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많이 싸우는 부분이 미디어라고 합니다. 아까도 교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루 8시간, 10시간씩 그것이 다른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큰 아이가 중3 때 여기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과 2학년의 일반 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자녀와의 관계에 보면은 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때 아이가 집에 오면은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나중에 만져보면 뜨거울 정도로 정말 이걸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되겠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할 정도로 뜨겁고, 가끔 새벽에 들어오면 여전히 핸드폰이 켜진 채로 자고 있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전혀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자녀와 관계가 뭐 좀 멀어지진 않았는데 이야기할 시간이 전혀 없는 시간들이었고,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때도 이것이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 다른 학교 가겠다, 그냥 여기 학교 포기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 두 자녀 다 처음에는 이제 힘겨워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는 2년째가 되고 하나는 1년째가 되면서 이 미디어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것은 자녀들이 이제 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실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어줍니다. 그리고 같이 저랑 놀아줍니다. 저랑 같이 또한 어디를 가자 그러면은 갑니다. 미디어가 있었다면 과연 아이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미디어가 있었다면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지금 연호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미디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저도 미디어를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서 뭐 TV가 현재는 집에 TV가 이제 있던 것이 없어졌고요. 지금은 뭐 핸드폰을 집에서 보고 싶어도 몰래 봐야 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다시 한번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저희 아이는 그래서 이제 미디어를 금지시켰더니 이제 처음에는 불평불만하던 아이가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책도 읽고, 지금에는 이제 자기가 배우고 싶은 피아노를 배우고, 또 작은애는 드럼을 배웁니다. 드럼을 배운 지 이제 거의 1년이 돼가지만 지금은 너무나 잘 하고 있습니다. 혼자 뭐 악보도 만들고 있고, 혼자 드럼 열심히 쳐서, 저희 이제 직업이 제가 또 교회를 목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이제 드러머로서 또 한 부분을 차지했고, 딸도 피아노로 반주자로 한 부분을 차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미디어 훈련은 부모에게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잠깐 보여주면 안 될까라는 제 안에서의 또한 그런 타협도 있었습니다. 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되지, 학교에 하지 않으면 되지라는 제 마음 한편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들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아이 안에서도 변화되고 또 가정 안에서도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지금도 미디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부모는 그 핸드폰을 집어 던지는, 깨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때론 멀리 어디를 가게 되면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연락할 수 없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맡길 수 있고,
또 내가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우고 아무리 핸드폰을 준다고 한다고 해도 사고 나려면 사고 나는 거고, 또 길 잃어버리면 또 길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잘 아이에게 그냥 맡기고 있고요. 지금 미디어 훈련을 하면서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고 또 가정이 더 하나가 될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 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 미디어 훈련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마무리. 그래서 미디어 훈련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예정인 아이들 얼굴이 심각해지고 지금 얼굴이 많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잠시고요. 1년간 뭐 아예 못하고 또 차근차근 지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부모님들이 더 기도해 주시면 아이들이 그 훈련들을 잘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미디어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또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기쁨과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님 말씀처럼 또 아이들의 영상을 보는 고백을 통해서도 보면 이게 어렵고 힘들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성취감과 다스리는 자로서의 존재 회복이 미디어의 유혹을 견디는 것이 힘들다는 마음보다는 훨씬 크고 좋다는 것을 학생과 그 가정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미디어 훈련은 무엇이고 정말 모두 단절하는 것인지 교감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훈련 목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아버님이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미디어 훈련 목적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의 무분별한 메시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사실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에서 받는 메시지들이 정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판단했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영악하고 지혜롭게 부정적인 쪽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고, 긍정적인 것을 굉장히 잘 피하고 부정적인 것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또 찰떡같이 흡수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육을 하면서 이 미디어가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겠다. 우리의 교육이 더디되고 또 교육 발전, 그 교육 과정들이 조금 더 저해되는 것들이 더 많겠다 싶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미디어 훈련을 금지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이런 목적을 들어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금지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그 미디어를 금지해야 하는 단절 기간에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보고 싶은 마음과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 왜냐하면 아이들과 싸워야 하는 건 부모님들이시니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과 보고 싶은 마음만 가득할 뿐이어서 저희가 사실 아이들에게 미디어 단절을 설명할 때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는 걸로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면 일단 뭐든 해냈다는 그 성취감이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희 교육의, 존재 교육의 가장 큰 원동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 미디어 단절 훈련, 단식 훈련 뭐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네, 저희 미디어 훈련은 단절, 단식, 훈련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단절 기간은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이고요. 단식은 조금씩 이제 점차적으로 학교에서 허용할 수 있는 미디어 컨텐츠들을,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정해주고, 이제 그 단절 기간과 단식 기간이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이제 훈련 기간으로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이 친구들이 미디어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자기가 선택한 미디어를 책임지고 그 결과들을 책임지고 다스릴 수 있을 때 그 훈련 기간들을 두고요. 사실 재학 연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정해놓은 기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중독 수준이 다 다르고 또 이제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는 범위들이 다 달라서 각자 그 중독 수준에 따라서 재학 연차에 따라서 다 다른 기간들이 적용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가정의 협조에 따라서도 그 기간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오시면 이제 학교에서 가정과 학교와 우리 학생들이 함께 그 기간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미디어 단절에 관한 질문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요. 바로 학생 수가 적은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아마도 학생 수가 소수이다 보니 아이들의 사교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혹은 소수의 인원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 방안이 편협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보다는 학생들에게 직접 듣는 편이 좋을 듯 하여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재학생들의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터러시 하나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뭔가 무게감을 느껴서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후배 사이에 뭔가 그런 벽이 없는 그런 식의 그런 게 있어서 정말 좋고요. 같이 좀 소통하는 게 많아져요. 적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2대1로 많이 잘 말해주는 게 많아요. 너무 친하니까 이게 친해야 되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단점은 이제 너무 친해져서 선배 간의 그런 게 살짝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가족 같아요. 애들끼리 뭉쳐있는 그런 유대감이 되게 형성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보다. 엄청 친하고 완전 가족 같고 5번 이상 보는 날도 있고 막 이래서, 그리고 또 친구들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되게 진짜 가족같이 지내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또 되게 엄청 나이가 차이가 좀 있는데도 되게 친구같이 지내는 것 같아서, 단점이 있다면 저로서는 너무 친구 같은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단점? 일반 학교 다녔을 때는 친구랑 싸우면 해결할 필요 없이 그냥 다른 친구를 사귀거나, 이 친구랑 다투면 다른 친구랑 놀고, 그런 식으로 그냥 생활했었는데,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저희 학교 전체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는 되게 관계를 유지하고 해결하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싸우면 그 학교 전체가 일단 분위기가 조금 다 다운이 돼요. 2명만 싸워도. 그래서 일단 웬만하면 빠르게 화해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싸우고 화해하고 그것을 좀 반복하면서 오히려 그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로서의 그런 능력들, 그 리더십,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학교 안에서 키워져 나가는 것 같아서. 플러스 저희에게 주어진 장점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화해하는 관계 회복 능력을 기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 좋아요.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니라 되게 진짜 친하고 되게 다른 선생님들이랑 친구 같은 선생님들도 있고, 되게 진짜 원래 다른 학교 같으면 되게 벽 같은 게 있었는데, 선생님들이랑 넘을 수 없는 벽이 형성이 되지 않다고 해도 되게 알게 모르게 생겼던 것 같은데, 꿈꾸는 교육공동체는 진짜 되게 선생님들이랑 장난도 되게 치고 뭐 일상 얘기도 하고 되게 사소한 얘기도 많이 하면서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 그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요. 학생 한 명 한 명 간에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해주고 영적으로 보살펴 주시는 또 다른 부모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학교랑은 명확히 다르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드네요. 네, 재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 수가 적어서 갖는
불편함보다는 학생 수가 적어서 갖게 되는 강점이 더 많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 교육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느낀 점을 덧붙여 드리면 작은 공동체여서 관계 역량을 깊게 더 많이 기를 수 있고 학업적인 면에서도 다수보다는 소수를 갖게 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연결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학업적인 면에서 일반 학교에 비해 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이 좁지 않을까? 다양한 체험이나 리더십 경험 등이 어렵지는 않을까? 또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의 양보다 더 작은 양의 학습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꿈꾸는 교육 공동체가 작은 교육 공동체에서 갖게 되는 특성화된 자체 활동이나 일반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힘들지만 꿈꾸는 교육 공동체여서 가능한 수업들에 대해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관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꿈꾸는 교육 공동체 지식 교육에는 두 가지 교육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는데요. 말 그대로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과학 교육, 사회 교육, 역사 교육이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의 도구로 우리가 도구로서 지식을 가지고 지식 교육을 도구로서 가져가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도구로서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공교육이랑 뭐 비교를 해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요 정도 이제 나눠서 국어 교육이 중등 교육에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리터러시 수업이라고 해서 읽기와 쓰기를 아우를 수 있는 수업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터러시 수업과 그다음에 독서 교육을 한 권을 부분 나눠서 깊게 읽고 또 그 읽은 걸 그냥 읽었어, 내가 이걸 뭐 봤어 하는 게 아니라 그 읽은 내용들을 깊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아이들이랑 연극을 만들어 보기도 하는 독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당연히 우리나라 말이다 보니까 문법을 공부해야 해서 이제 문법 교육까지 해서 국어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리터러시, 독서, 문법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게 된 데는 저희 교육이 학생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교육처럼 덩어리가 큰 교육이었다면 전혀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덩어리가 작고 소규모 교육 공동체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돌발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요구사항, 학생들의 니즈가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 니즈들을 반영하시고 또 선생님도 이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능한 한 많이 수업 시간에 녹여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리터러시 수업이라든지 저희가 과학 수업을 중등에서는 이렇게 생물, 화학, 물리, 지구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조금씩 1학년 때 요만큼, 2학년 때 요만큼, 3학년 때 요만큼 이렇게 배우는데 저희는 이제 가르치기 쉬운 과학 교육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배우기 쉬운, 이해하기 쉽고 학습하기 쉽고 생각하기 쉽게 생물을 이제 중1, 중2, 중3 때 생물을 이렇게 넓혀가는 방법으로 물리도 이렇게 넓혀가는 방식으로 다시 다 재구성해서 과학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이제 원어민 수업이 있고 또 이제 문법 수업이 있고 독해 수업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개별 수업으로 이제 세분화해서 영어 수업도 진행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희가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교과들이 다 세분화해서 가르칠 수는 없는 게 현실이어서 저희가 이제 수학 교육 같은 경우는 공교육에 있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체계적이고 위계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에 있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수학이랑 역사 같은 수업은 공교육에 있는 커리큘럼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공교육에 있는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꿈꾸는 교육 과정이 공교육과 다른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작은 공동체여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세상에서 말하는 탁월함이 성공이라면 저희가 말하는 탁월함은 성장에 있어서 저희 모든 과목은 기독교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수업을 재구성하여서 아이들이 존재 교육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수업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 방식이 뭐 일률적으로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의 수업을 일방적으로 듣는 수업이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좀 작은 규모여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라고 말씀드리면 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상담을 학기 중에 이제 수업 중에 넣어서 아이들과 1대1 상담하는 수업 시간을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교육에서는 사실 상담실을 만들고 상담 선생님 계시지만 아이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들고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근데 이제 저희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그 상담 선생님과 1대1로 케어하고 또 선생님이 코칭까지 해주시면서 그런 수업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케어를 받고 코칭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체능 과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너무 조금해서 체육 수업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뭐 미술이나 영어 같은 건 번갈아 가면서 수업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체육 수업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태권도를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술 수업도 기초 이론 수업에서 실기 수업까지 전문적으로 저희 아이들을 1대1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음악 수업 또한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개인의 역량에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교감 선생님 말씀처럼 교육 공동체에서 가능한 강점이 되는 교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특성화된 여러 수업에 관해 소개해 주셨는데요. 직접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 분 선생님께 따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먼저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리터러시 수업을 만들어가고 계신 김현정 선생님의 영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터러시 수업은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공부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들마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들이 다 달라요. 그 학생들의 그 다 다른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학교에서 30명이 넘는 그런 공교육에서는 그런 수업들을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여기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 와서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 수준에 맞춰서 글을 읽고 쓰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크게 이제 중등부라고 해서 중학생 친구들과 고등부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학교에 이렇게 올라온 친구들을 보면은 글을 읽고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제 어떤 친구는 그 외국어가 더 편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정말 책을 한 번도 읽고 싶지 않은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재밌는 말들을 하게 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걸 한번 글자로 써봐봐 라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글 쓰는 데 있어서 다가가기 시작하죠.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개발했던 것이 글쓰기 캐치볼입니다. 본격적으로 뛰기 전에 아주 편한 마음으로 슬렁슬렁 이제 공을 던지는 거 이제 캐치볼을 잡는다고 하거든요. 우리 야구를 좋아하는 희원이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는 글쓰기를 글쓰기 캐치볼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주제도 형식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너희들이 한번 글을 써봐 하고 10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놀라요. 내가 이렇게 멋진 생각을 했단 말이야? 하고 서로 박수 쳐주기도 하고 재밌게 깔깔거리면서 웃기도 하고요. 재밌게 글쓰기로 놀이를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재밌게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구나. 글쓰기와 읽기가 재밌어진 친구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소설을 읽다 보면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은 이렇게 반응했네? 라고 자기 이야기와 연결하기도 하고요. 소설을 읽고 익숙해지면 재밌으면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이제 신문 읽기를 시작해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고 또 신문 읽기를 하다 보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어려웠던 단어들을 발견하고 그 단어를 또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고 또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보고 하면서 조금 더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의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논리적인 글쓰기는 괜찮은 것 같아. 이제 편안해졌어 하는 친구들은요. 본인의 진로에 맞는 그런 주제를 설정해요.
아이들마다 관심사가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뮤지컬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영화를 좋아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서 함께 도서관에 가서 그 관련된 자료를 찾고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책을 읽어서 자기가 얻은 정보를 또 글로 쓰면서 각자의 생각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아이들이 지금 작은 소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글을 읽고 쓰는 과정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생각이 만들어지고요. 또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과 고민들의 끝에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방향까지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터러시 수업은 글을 읽고 쓰는 훈련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찾아가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터러시 선생님의 특성화된 또 교육 과정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다음은 그런 특성화된 부분도 있지만 자치 활동이나 리더십 활동에 대해서도 소수여서 갖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교육 공동체에서 학생들과 함께 영어 수업을 만들어 가시고 홈룸 담임을 맡고 계신 반소연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홈룸 담임이자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반소연입니다. 이제 앞에서 애들이 영상에서 너무 잘 이제 적은 학생 수에 대해 얘기해 줬지만 저는 이제 교사니까 교사의 입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는 매달 타운홀 미팅을 진행해요. 그래서 타운홀 미팅은 말 그대로 마을 회의인데요. 이제 마을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듯이 아이들과 교사가 모두 함께 모여 더 좋은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이야기하고 또 고민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에서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타운홀 미팅에서는 이제 1분 발언대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는 아이들이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이제 정해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소수이기에 아이들 모두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회를 얻어서 이제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동아리 자치 활동은 아까 이제 하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장이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의 부장이 되어서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그 동아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부장은 리더로서의 자질을 훈련하고 이제 부장이 아닌 부원들은 이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에게 정해진 역할과 해야 하는 역할들이 많아져서 그리고 그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훈련을 이제 동아리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의견 충돌 뭐 있을 수 있죠. 문제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아이들이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교사가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네, 아이들이 해결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문화의 날 행사인데요. 이제 문화의 날은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지식과 견해를 이제 넓혀주기 위해 뭐 오케스트라를 보러도 갔었고 박물관, 미술관 전시 등을 보러 가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소수여서 많은 경험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더 제약 없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더 많은 경험을 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 공동체는 작은 규모이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며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더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기독교 교육이 우선이다 보니 일반 학교들보다 학습량이 적은 것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의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기독교 대안학교로 나온 아이들이 착하기만 하고 사회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의 질문을 드리자면 꿈꾸는 교육공동체의 지식교육의 강점은 무엇이면 이 지식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지식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감 선생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학교를 처음 준비할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혹시 공부는 설렁설렁하고 학교에서 활동만 많이 하는 대안학교가 되는 건 아닐까, 너무 그런 위주의 학교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그런 우려가 가장 많았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친구들이 대변해 주듯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물론 방과 후에 학원에 가는 친구들과 비교를 해서 이제 학원에 가서 막 4-5시간씩 공부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덜 공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을 채우는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지식 교육의 3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존재 교육의 도구로서 지식 교육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정체성 교육과 맞물려서 학습이 도구가 되는 교육, 그러니까 시험 성적의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재 교육의 도구로서의 교육을 간단히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수학 문제를 풀 때, 제가 수학 선생님이어서 예를 드릴 때 수학을 드리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이제 마지막 2문제는 안 풀어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간혹 이제 초등학교 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문제집을 풀다 보면 마지막 2문제는 서술형 문제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긴 문장제 문제들은 이제 다 풀고 나서 그 2문제는 모른다고 별표를 치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가만히 보면 정말 그 문제를 몰라서 별표를 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귀찮은 거죠. 문제가 길고 말이 많으니까 읽기 싫고 생각하기 싫어서 이제 별표를 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친구들을 봤을 때 존재 교육론 정체성 훈련에 입각하여, 이 친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회피하는 경향이 있구나,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고도 이 친구들이 이제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는 방법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는 방법으로 문장제 문제만 10문제를 해오라고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문장제 문제를 정말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문제를 쪼개서, 이게 정말 너희에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 나가면 되는 문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게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존재 교육의 도구로서 지식 교육을 사용하고 있고요. 2번째 특징은 우리 지식 교육은 암과 함과 됨을 기반으로 합니다. 알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됐어, 내가 이제 이걸 알고 할 수 있으니까 내 안에 그 지식이 되어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큰 덩어리로 묶어서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됐어, 그 지식은 내가 넘어갈 수 있어, 그 지경은 내가 이제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존재 교육이 몸으로 드러나게 지식 교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준별 수업 많이 공교육에서 이야기하고 자기주도 학습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알미 일어나서 정말 그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질적인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실행되는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5시간, 6시간씩 앉아있으면 저 아이가 학습이 되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미 있는 배움은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식 설명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았으면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식 교육을 수업을 하고 나면 저희 아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복습과 그 숙제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자기주도 학습을 몸으로 체화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 1학년 친구 들어오면 우리 친구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고 수준별 교육을 효과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고 또 자기 수준을 생각해 자기 수준별 교육을 통해서 자기 수준을 조금씩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저희가 과정 중심 교육을 하면서 평가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의 평가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평가를 보통 결과만 생각해서 점수만 가지고 이 수업을 잘했네 못했네, 뭐 수학을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과정으로 평가를 생각하는 거죠. 이 친구가 형성평가를 보고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저희 학교에서 다 보게 되는데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형성평가를 보는 그 과정에서 이 친구에게 얼마나 배움이 일어났는지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복습을 할 수도 있고 다시 그 과정들을 반복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지식교육의 세 번째 특징은 과정 중심의 평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저희가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중에 한 번은 지필고사를 봐야 하고 또 수행평가나 그다음에 형성평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생님들로 하여금 그 채점 기준이랑 문제 선별 기준을 제가 되게 과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 모든 과정들이 아이들과 수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음에 평가 또한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과 그 다음 단계의 수업을 만들어가는 좋은 재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중요시하는 과정 중심 교육이 하고 있어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저희 지식교육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특징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존재교육의 도구로서 지식교육, 암, 함, 되무로 기반하는 과정교육, 지식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두 아이의 직접 집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님께 일반 학교의 것과 또 지식교육의 일반 학교의 것과 비교해서 학부모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공부를 많이 시키고 공부가 중요해서 이 학교를 보내고자 보낸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관점 안에서 세계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공부는 좀 뒤떨어져도 좀 적게 해도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학교를 보냈는데 사실 보내고 나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한 번은 그런 선생님들과의 만나면서 좀 공부를 좀 덜 시켜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학교에서는 한 학급에 한 20명 인원이 반에서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따라간 학생은 따라가고 선생님이 작고 끌고 가는 학생은 작고 끌고 가는 그 몇 명 되지 않은 학생들을 갖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그 학년별로 수업보다는 그 단계별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수학 모든 과목들이 학생의 그 기준에 맞게 또 수준에 맞게서 또 그거를 진행하고 있고 자기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끌고 가시려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진도가 좀 늦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자신감을 얻고도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집에 오면은 숙제하기 바쁘더라고요. 숙제 없는 날이 없더라고요. 이쯤 되면 추석 되면은 집에서 좀 놀 수도 있는데 그때도 숙제를 주셔서 애들이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요. 또 학교에 맡기면은 학교에서 또 잘 가르쳐줘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여기 학교가 일반 학교인데 세상은 결과 중심적인 사회를 살아갑니다. 과정은 어떻게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 이 사람을 위대해주고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여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하고 과정을 올바르게 봅니다. 아무리 점수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과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게끔 만드시고 또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선생님들 감사하고 또 늘 수고하신 선생님들 가끔 저희가 교육 목사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데 학교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서 또 존경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훨씬 현실적인 그런 답변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은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교육의 학력 인정이 가능한가? 더불어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지 등 실질적으로 질문을 주신 학부모님들이 좀 계셨는데요. 확실히 앞에 질문보다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꿈꾸는 교육 공동체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가정 중심 교육 과정의 가정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직 비인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인정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꿈꾸는 교육 공동체 학생들은 중등 학력 인정 검정고시랑 고등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능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진로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이 진로에 관한 질문은 아까 저희 그 교육의 지식교육, 존재교육, 정체성 교육, 지식교육 그리고 저희 역량교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량교육이 그 저희 지식교육과 정체성 교육에 더불어서 존재교육의 3요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고등 통합 5년을 마치고 나면 진로 교육 과정 1년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 교육을 준비하는 1년 과정 가운데 국내 진학을 원하면 수능 준비를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국내 대학을 진학할 때 굳이 수능을 보지 않아도 진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탐색을 하게 되고 같이 방향을 찾게 되고 또 당연히 국외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 그런 진로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굳이 대학이 아니라 뭐 경험이나 아니면 직업에 관한 관심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진로 교육을 하게 되는 역량 교육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 역량교육과 정책성 교육, 지식교육이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존재교육 3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질문인데요.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의 방침과 금지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문해 오셨거든요.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는 사교육을 금지하는 걸로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교육은 과정 중심이어서 그 과정을 선생님과 학생과 가정이 함께 쌓아나가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시험을 위한 사교육이나 결과만 중시하는 사교육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선행 또한 금지하고 있어서 선행 교육 또한 금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 중에 테니스를 배우고 싶어요. 내지는 탁구를 좀 더 배우고 싶어요. 음악 시간에 그러니까 노래 수업을 음악 이론 수업을 들었는데 보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학교와 사전에 합의하여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교육을 금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계관의 부딪힘입니다.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교육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배제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학원이나 집에서 다른 말을 듣게 되면 아이들이 먼저 혼란스럽고 또 그 혼란을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부모님들도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자 하여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사교육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또 더 큰 이유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배워야 하는 공부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난다고, 진정한 학습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교육에서는 대신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할 힘이 줄어들고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 사교육은 생각하는 힘을 방해한
자기주도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정하여 저희 학교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감 선생님께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또 집에서 느끼신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한번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교육은 뭐 저희 자녀들은 지금까지 오면서 사교육을 해본 적이 학원을 보내본 적이 없어서 사교육적인 관점이 없었는데 사실 이 학교를 보내면서 사교육이 필요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사교육을 안 보내도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스스로 공부해야 될 양들이 많기 때문에 사교육을 안 보내도 그만큼의 영향과 그만큼의 또한 모든 수업에 관한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선생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직접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조언을 구하면 선생님께서 더 도와주시기 때문에 굳이 사교육은 필요 없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냥 저희도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피아노와 드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또 학교에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맡아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공부에 대해서는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부모님 입장에서 또 들으실 수 있어서 또 와닿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정체성 교육, 지식 교육, 역량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저희는 부모 교육입니다. 이번에는 2년째 열심히 부모 교육을 직접 받고 계시는 또 아버님에 대한 부모 교육에 관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를 보내면서 부모 교육에 대한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 교육을 배우면서 학교에서 아이들도 변화되고 아이들도 성장하지만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도 함께 성장하는 과정들입니다. 저도 보았듯이 학교와 또 교회와 부모가 또 가정이 하나가 될 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학교에만 그냥 보내고 겠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부모 교육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또 부족한 과정을 함께 또 부모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한 아이들은 성장하는데 부모가 성장 안 하면은 아이들은 다시 도태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부모도 함께 성장하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또한 변화가 있고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고 또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매주 기도회를 하셔야 되고 또 맨 마지막 주에는 부모가 함께 또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매달 한다는 것이 바쁜 사회 속에서 힘들지만 또 참석해 보면은 또 거기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크다 보니까 또 기대가 되고 또 배움에 대한 또 은혜가 커서 또 부모 교육을 통해서 또 부모가 성장하다 보니까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부모 교육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게 되었고 또 가정을 대하고 또 교회를 대하는 세상을 대하는 관점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또 부모로서 또 성장하고 또 부모로서 또 자녀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더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은 꼭 필요한 거고 저에게는 꼭 이 학교에서 또 중요한 한 부분이고 저에게도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두 자녀를 꿈꾸는 교육공터에 보내고 계시면서 선배 학부모로 후배 학부모님들께 선택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3년의 입학 설명회에 참석하시고 두 번의 선택을 하신 선배로서 네, 지금 입학 설명회에 참석하신 예비 꿈꾸는 교육공동체 신입생 학부모님들께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학교를 이제 처음 선택한 거는 여기 담임 목사님과의 어떤 좀 관계가 있어서 어떻게 학교를 알게 되었고 또 저희 자녀가 이제 일반 학교에서 좀 어려움을 또 겪고 또 일반 학교가 아닌 또 초등학교 때도 또 대안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서 대안학교에 대한 또 생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큰애를 대안학교에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알게 돼서 이 학교를 처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내면서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보면 볼수록 자녀가 성장하는구나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를 1년 동안 보내고 나서
둘째를 보낼 때 둘째는 그 첫째랑도 다르게 일반 학교에서 잘 적응해서 본인도 또 일반 학교를 가고 싶다고 이제 본인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또 학교를 1년 동안 보내다 보니까 이 대안학교가 정말 비전이 있고 이 학교를 보낼 때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좀 반강제로 이 학교를 그러니까 입학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2년 동안 보내면서 저희들 가정이 느낀 거는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 또 아내랑도 계속 이야기하면서 참 잘 보냈다라는 선택을 잘했구나라는 선택을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사실 이 교장 선생님한테 이 부탁을 받았을 때 문자를 받고 저희 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딱 보고서 야, 교장 선생님이 이런 부탁을 하는데 나는 다른 부모도 있을 텐데 내가 해야 될까? 좀 안 하면 안 될까라고 했더니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피하냐고. 왜 도망가려고 하냐고. 하라고 해서 네,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앞에 서는 것이 떨리고 두렵긴 했는데 아들이 또 그 말하는 걸 듣고 나서 얘도 잘하고 있구나. 실패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과정들을 또 이겨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래서 또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자녀들을 보낼 때 보내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가정은 잘 보내고 잘 선택했다라고 지금도 계속 여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준비한 간담회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궁금하신 점을 모두 해소시켜드리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대한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정말 성의껏 답해주신 우리 교감 선생님과 또 희원이, 규원이 학생의 아버님이신 이남수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여전히 남은 질문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설명회 후 개별 상담 코너가 마련될 예정이니 개별 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질문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학년도 입학 설명회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자. 이어서 입학 전형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집 대상은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교육 철학과 기독교 교육 방침에 동의하는 부모님의 자녀로 신입생은 11년 출생한 학생, 네, 편입생은 23년도 기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혹은 선교사님 자녀의 경우는 특별 전형으로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특별 전형의 경우는 개별 연락을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서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한 입학 서류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으시고요. 작성 뒤에는 온라인 접수는 학교 이메일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방문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본교로 접수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접수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일정은 온라인 접수 기간은 11월 6일부터 19일까지이고요. 방문 접수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전용료는 5만 원입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저희가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11월 22일로 개별 연락을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면접은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학부모 면접 및 학생 면접이 각각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면접 일정은 개별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저희가 12월 5일 날이고요.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등록은요. 12월 6일부터 8일까지고요. 본교 교무실에서 합격증 및 입학 안내 서류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수령도 가능하시고요. 네, 상세 내용은 합격 후 배포되는 입학 안내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월요일에 입학 전형 일자에 관한 안내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한테 연락처가 없으신 분들은 이따 반소연 선생님 찾으셔서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입학 설명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꾸는 교육 공동체와 함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가정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꿈꾸는 교육 공동체를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4학년도 꿈꾸는 교육 공동체 입학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